바로 해볼게요. 한번 구경하고 밑에 문제들을 정식적으로 풀어봐봐. 포물선의 기본 형태는 y제곱은 4px. 그래서 우리는 p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고, 얘를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y축으로 b만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도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y제곱 마이너스 2y 하고 얘는 플러스 1이 있어야 완전제곱이 되겠지. 마음대로 1 더하면 안 되니까 다시 빼기 1. 그 뒤에 있던 마이너스 8x 플러스 25는 0.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될 거고, 얘는 완전제곱이 되니까 y-1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고, 얘 이항하게 되면은 8x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8로 묶어낼 수 있지. 따라서 y-1의 제곱은 8x-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역시나 포물선에서 중요한 거는 초점을 잘 찾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초점 P는 이 괄호 앞에 있는 이 개수랑 관련이 있죠. 얘가 4P. 그러면은 여기 있던 이 8이 또 뭐가 돼야 돼? 4P가 돼야 되는 거니까 P의 값은 얼마다? 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 원래 초점은 얼마? 2,0. 원래 중선은 얼마? x는 마이너스 2인데 걔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5,1로 초점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세로선이기 때문에 y축 평행이동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x축 평행이동만 영향을 끼치니까 플러스 3에서 x는 얼마? 1 해서 이렇게 준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 판 더. 얘는 지금 x제곱 x에 대한 2차 식이니까 x제곱은 4py 이게 포물선의 기본 형태가 될 거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a의 제곱,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b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럼 역시나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x에 대한 완전제곱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x에 대한 완전제곱으로 정리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2x 완전제곱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고요. 마음대로 1을 더했으니까 빼기 1. 뒤에 있던 4y 플러스 9는 0 작성하면 되고, 완전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x 더하기 1의 제곱 이항하게 되면은 4y 마이너스 8이 되고, 다시 4로 묶게 되면은 x 더하기 1의 제곱 4로 묶으면은 y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역시나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점 P를 찾는 이야기고, 여기는 지금 4P니까 얘가 또 뭐가 돼야 돼? 4P가 돼야 돼서 P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X제곱이기 때문에 XY가 반전돼서 초점은 얼마? 1,0이 아니라 0,1이라고 해야 되고, 원래는 X는 뭐였는데 얘는 반전됐으니까 Y는 1. 요게 원래. 근데 그놈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3으로 변경. 가로선은 X축 이동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요. 가로선이니까 위아래 이동은 영향을 받죠. Y에다가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에다가 2를 넣게 되면은 Y는 1 이렇게 해서 준선이 바뀝니다. 됐습니다. 자, 밑에 유제 10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4와 2야. 뭐 틀렸다? 4와 2야. 와!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어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로 바뀌네? 젠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P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초점은 0,1. 준선 Y는 부호 뒤집어서 플러스 1. 이렇게. 죄송해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되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되니까 Y,3. 얘는 Y축 이동만 영향을 받아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20쪽에 11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20쪽에 11번 한번 같이 볼게. 앞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포물선의 형태를 총 4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얘가 기본적인 형태였고 거기에서 평행 이동하는 거, 또 얘가 기본적인 형태, 이게 평행 이동한 놈이지. 그럼 얘를 잘 보게 되면은 결국엔 x, y의 관계식이고 하나는 y가 몇 차? 2차. 그리고 x가 몇 차? 1차죠. 얘는 x가 2차, y가 1차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있던 요식도 y에 대한 2차, xy가 1차, 1차. x에 대한 2차, 여기도 1차, 1차.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무슨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모든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는 형태를 우리는 포물선의 가장 표준된 형태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를 다 전개해서 그냥 는형이라고 풀어놓은 것, 그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서 포물선의 일반형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일반형의 생김새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y에 대한 몇 차? 2차식. 그리고 x에 대한 1차, 또 y도 1차 하고 뒤에 어떤 상수가 붙어있는지 몰라. c는 0. 이게 포물선의 일반형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더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이것도 x에 대한 2차, 나머지는 1차, 1차. 이것도 포물선이 될 수 있겠지. y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어떤 형태? 이런 식으로 눕혀져 있는 형태. x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네. 지금처럼 유형 11번에서 갑자기 대뜸 0,0, 0,4, 1,2를 지나는 포물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좌표만 봤을 때는 초점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초점을 찾는 표준형보다는 그냥 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일반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축이 x축과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축이 뭐여야 돼? 가로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축이 가로선이야? 얘가 축이 가로선이야? 위에가 축이 가로선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식을 가져다 쓰면 돼? 여기 위에 있는 식을 가져다가 다 넣고 a, b, c를 구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x에다가 0, y에다가 0 넣게 되면 0, 0, 0이니까 c가 0인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x에다가 0, y에다가 4를 넣게 되면 y에다가 4를 넣으니까 16, x에다 0 되니까 날라가고요. 플러스 4b가 되고 플러스 c인데 c가 0이니까 는 0 해서 식 하나 쓸 수 있겠지. 그 다음 1,2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 y에다가 2 넣게 되면 y에다가 2 넣으면 4, x에다 1 넣으면 a, y에다가 2 넣으면 2b, c는 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c는 0이고요. 라지 b는 마4고 라지 b에다가 마4 넣고 정리하게 되면은 4 마8이니까 a는 또 얼마?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y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y는 0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방정식만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은 이걸 그냥 정답이라고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또 근데 초점이랑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포물선의 방정식만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포물선의 표준형 두 가지. y의 2차식인 형태. 표준형은 그 특징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 또 x제곱의 2차식. 특징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 일반형은 그거를 전개하는 것. 이렇게. 이거를 기억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유지 12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또 1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2,3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준선까지 알아야 우리는 포물선을 구할 수 있는데 준선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이고 기분 나빠라. 그래서 대뜸 2,9를 지날 때 갑자기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포물선을 구하기 위해서 너네들의 노력은 초점과 뭘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 준선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y-b의 제곱 4p x-a 해가지고 포물선의 식을 구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계속 안 구해져.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인 거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거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또 뭐 하면 돼? 그냥 x랑 y의 그냥 관계식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사실상 원래 그냥 본질적인 거는 두 번째 방법으로 모두 다 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특징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포물선의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구해왔던 거거든. 오케이? 근데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방식 x랑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끝난다 이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2,3이 여기 있고요. 2,9를 지난다고 얘기했으니까 2,9를 지나는 포물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준선이 y축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세로선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준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x는 a라고 이렇게 두고 한번 출발을 해보는 거지. 그럼 포물선의 정의는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얘까지의 거리랑 얘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돼, 관계식? 같아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xy 관계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거. 기분
기분은 나쁘지만 저렇게 해보자. 그럼 여기 점을 모르니까 x, y라고 하고 x랑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겠죠. 맞니? 그렇게 해서 쭉 풀어내면 된다 이거지. 계산 어때요?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아 나도. 여기 2,9 있잖아. 2,9 있으니까 얘랑 얘 거리가 여기 얘랑 거리가 어때? 같죠? 그런데 실제로 2,3이랑 2,9의 거리는 얼마죠? 6이죠? 이 거리도 얼마야? 6이죠? 그렇게 해서 원래 준선을 파악할 수 있긴 하죠? 근데 한번 식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왜냐면 가끔씩 서술형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해가지고 XY 관계식 구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한 번만 연습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가보게 되면은 x-2의 제곱 y-3의 제곱에 루트가 뭐랑 같아요? x-a의 거리랑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풀어보자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제곱하게 되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안녕 안녕. 그리고 어차피 y에 대한 완전적으로 묶는 게 좋으니까 괜히 풀었다. y 마이너스 3의 제곱 나머지 다 이항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포물선의 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걔가 심지어 어디를 지나? 2,9를 지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x에다가 2, y에다가 9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y에다가 9를 대입하게 되면 9 빼기 3의 제곱이니까 36이고요.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8 마이너스 4a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4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2는 0이기 때문에 4, 8에 32 마풀에서 a의 값이 몇 개 나오죠? 마 4와 8 두 개 등장하죠. 그치? 근데 그냥 그림으로 풀게 되면 이 두 개를 감지해내지 못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식으로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4 넣고 정리하면 첫 번째 포물선은 y 마이너스 3의 제곱는 넣고 정리하면 얼마? 12x 플러스 12 이렇게 포물선 하나. a에다가 8 넣고 정리하게 되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 8 넣고 정리하면 얼마야? 막 12x 64 풀 빼기 4니까 플러스 60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림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2,3이 초점이고 2,9를 지나잖아.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생기실 수 있죠 일단. 근데 뭐도 가능하니까. 요거도 가능하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풀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가능하다면 좋겠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본질적으로 뭘 생각하자. XY 관계식 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또 서술형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행평가도 봐야 되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단톡방 개설을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은밀하게 개인 카톡 보내주면 돼요. 지금 보니까 크게 어려운 친구는 없네요. 다 했지 용. 앞에 한번 봅시다. 타원할게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도형의 방정식들을 배우는 거다. 1학년 과정에서는 원이랑 직선, 이 간단한 도형들만 배웠다면 기하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도형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포물선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타원입니다. 타원은 어떻게 된 거죠? 동그란 원에서 약간 찌그러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찌그러진 형태의 원을 그리려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을 다 모았을 때 무조건 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았을 때 바로 원이 됐었지. 맞아?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x, y라고 얘기를 하고 x, y 관계식을 구하면 됐었고 중심은 a, b 떨어진 거리를 반지름 r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반지름 r이랑 같으니까 제곱하면은 r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구했단 말이야. 타원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찌그러져야 된다고. 그럼 그런 도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타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점이 두 개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점이 있었을 때 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있죠?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이 거리의 합이 일정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점 찍었어. 요 흰색 두 개의 길이의 합이 요 녹색 길이의 합이랑 계속 같아요. 그런 점들을 계속 모으면서 점을 찍게 되잖아. 그럼 타원이 나옵니다. 웃기지가 않죠? 그래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이걸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손가락이 지금 초점이다. 초점이죠? 이렇게 이 흰색 길이의 합 있지?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더라도 안 바뀌죠, 계속. 그렇게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자국이 남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가 이어보기만 해볼게. 이거는 찌그러진 원이 나와요. 아, 너무 싼티난다. 근데 이런 식으로 피부로 느끼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수학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뭘로 확인해보면 끝나? 수식으로 확인해보면 끝나. 그래서 지금부터 수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하면서 졸아도 됩니다. 수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명은 안 나와요. 살짝 책에서도 한번 볼까? 거기에 뭐냐면은 오른쪽 23페이지에 한 걸음 더 해가지고 타원의 방정식 진한 글씨 보이세요? 거기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해가지고 3 해가지고 I 세 개 그려져 있는 칸 보여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 근호 하나를 이항하여 제곱한 후 다시 제곱하여 정리하면 과정 쓰지도 않았어요. 미친놈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결과를 싹 적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해놨어? 이 계산은 복잡하기만 하고 중요하지 않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이런 멘트가 적혀있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도 남고 힘도 남으니까 하나씩 다 해봅시다. 타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점을 미래의 초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타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뽑았을 때 우리는 얘네들에 대한 점들의 모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x, y라고 하고 x와의 관계식을 구할 거야. 그때 얘의 거리랑 이 거리의 합이 계속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일정한 거리를 2a라고 얘기해볼게. 어떤 상수 2a랑 같아요. 그럼 식 한번 세워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보라색 거리는 x 더하기 c의 제곱 y-0의 제곱의 루트, 이게 보라 길이, 더하기 루트 x-c의 제곱 y-0의 제곱, 이게 얼마다? 2a다. xy 관계식 세웠죠?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풀어 헤쳐가지고 정리하게 되면은 예쁜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 과정이 어떻다? 엿 같다. 엿 같다. 너희들이 루트에 대한 무리식을 배웠잖아, 공수 2 때. 그래서 루트 더하기 루트는 절대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배워, 사실. 왜냐면 이거는 두 번 제곱을 해야 되거든. 교육 과정에서는 별로 원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우리는 시간도 남고요, 힘도 남고요, 에너지도 남으니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은 괄호 하나, 루트 하나를 넘겨서 제곱을 할 거야. 제곱하게 되면 얘 제곱되죠. x 더하기 c의 제곱, y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거 넘겨서 제곱하게 되면은 2a 빼기 루트 잔스. 근데 사라지고. 그럼 2a의 제곱이니까 4a의 제곱이 등장. 마이너스 4a 하고 루트가 적히겠죠. x마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럼 d는 루트에 있는 놈이 제곱되니까 x-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루트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또 다 넘겨. 그리고 한 번 더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는 거지. 이야씨. 좀 줄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서로 없어지겠죠? 안녕 안녕. 여기 또 c제곱 c제곱 없어지겠죠? 안녕 안녕. 여기 2cx 있을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cx 나오겠죠? 그럼 이항이 되면 얼마가 되죠? 4cx. 지금 방금 이거를 정리한 겁니다. 됐지? y제곱 y제곱 또 안녕 안녕. 넘겨. 마이너스 4a의 제곱은 마이너스 4a의 루트 x-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양변을 4로 나눠요. 안녕 안녕 안녕. 그리고 또 제곱을 해요. c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c a의 제곱 x 플러스 a의 4제곱. 이렇게 실수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실수하면 바로 알려줘. 이거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바로 이거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y의 제곱. 그럼 끼리끼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여기 요놈 새끼 살짝 전개해 보게 되면은 a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c x 더하기 a의 제곱 c 제곱. 그럼 너랑 나 모아주세요. c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x의 제곱. 그러지 말고요. 반대로 넘기겠습니다. 너가 일로 와. 네. a 제곱 빼기 c의 제곱 x의 제곱. 안녕 안녕. x 플러스 넘기면은 2c a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c x 넘겨오면은 a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은 0. 집중해서 안 봐도 된다. 집중하지 마. 그냥 보면 돼. yes.
쓰레기 같은 과정이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무런 의미 영양가가 없습니다. A의 제곱, C의 제곱, X의 제곱. 저도 한 1000만 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야 너 동양이었어. 몰랐잖냐. 없어지네 이거. 같은 거였네요. 그치? 안녕. 이게 뭐야? Y 어디 갔어? 망했어. 아 이 새끼 버리고 왔어 지금. 버리고 왔어. 아 죄송합니다. 다들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해졌죠? 얘 버렸어 방금.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은 요거 A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C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하고 A의 제곱 Y의 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A 제곱 빼기 C 제곱 A 제곱 빼기 C 제곱 이렇게 반복돼 있지. 그거를 괜히 A 제곱 빼기 C 제곱을 그냥 B 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요거 과정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은 그냥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나더라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B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은 B 제곱 X의 제곱이 되죠. 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또 A 제곱 Y 제곱은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변을 A 제곱 곱하기 B 제곱으로 나눠버려. 최종식. 네. 잘 왔는데 지금 들어오면 중간에 속 듣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일단 앉아봐. 머리 가지. 자 다시 MG 간다잉. 뭘로 나눈다 그랬냐면 A제곱 B제곱으로 나눈다 그랬다. 나눠보게 되면은 얘는 B제곱 B제곱 약분되니까 A제곱분의 X의 제곱. 얘는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니까 B제곱분의 Y의 제곱. 이거는 1 되니까 이항하면 얼마가 돼? 1. 요게 바로 뭐야? 타원의 방정식이야. 됐습니다? 다시 적어보면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얼마? 1. 이게 뭐다? 타원의 방정식이다. 됐죠? 험난한 여정을 갖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이 모든 과정은 다 의미가 없고요. 뭐만 딱 2개 기억하면 되냐면은 타원의 방정식이 저거다 하나랑 그 과정 중에서 초점 C였고 떨어진 거리의 합이 2A였잖아.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은 A 제곱 빼기 C 제곱이 뭐였어? B 제곱으로 바꾸는 과정만 있었죠. 오케이? 요거 2개만 기억하면 끝나. 줄게. 타원은 찌그러져 있는 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여기에 이런 찌그러진 원이 그려질 수 있겠죠? 타원 그리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다. 이 정도면 괜찮아? 불편하진 않아? 근데 그 타원에서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다? 초점 C. 초점이 몇 개 있다 반드시? 2개 있다. 그때 이 타원이라는 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미점 하나를 골랐을 때 얘네들 길이랑 얘네들 길이 있지. 그 두 길이의 합이 어떻다? 2A로 일정하다. 오케이? 그때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나는 쉬운 점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Y에다가 0을 넣게 되면 A제곱분의 X제곱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X제곱이 얼마야 돼? A제곱이어야 되지. 그러면 지나는 점이 뭐랑 뭐? A, 0 하나랑 마이너스 A, 0을 지나야 되겠지. 또 Y에다가 0을 넣어봤으니까 이번엔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Y제곱은 B제곱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Y 값은 플러스 B 또는 마이너스 B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b,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b. 그래서 타원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길이랑 여기 이 길이가 어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때 요 녀석이 a, 요 녀석이 b라고 얘기했을 때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a랑 b랑 만약에 같으면요? 그럼 뭐가 되겠어? 깔끔한 원이 되겠지. 그럼 볼까? a제곱이 r로 똑같고요 b제곱도 r로 똑같다고 얘기해보자. 그럼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으로 똑같지 a, b가. 그럼 이거 양변에 r제곱 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보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뭐다? a제곱 빼기 c제곱은 b제곱이랑 똑같다고 돼 있지. 그 말은 뭐냐면은 a제곱이란 놈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지 않습니까? a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인데 b제곱은 어디 있어? 이 길이의 제곱이지. c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이지. 맞나요? 그때 걔네들 제곱의 합은 뭐랑 똑같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빗변의 길이랑 똑같은데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뭐예요? a제곱이어서 a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여기가 b, 여기가 c. 그거 제곱해서 더하는 게 a제곱. 여기니까 실제 여기 길이는 얼마? a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가 어때? 익히기 힘들겠지만 같아요. 됐습니다? 됐어. 뭔가 해냈어. 그러면 초점 하나가 2,0이고요. 다른 초점 하나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때 이 두 개의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얼마일 때? 6일 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초점 얘네들은 누구의 값을 얘기한 거야? C를 얘기한 거지. 거리의 합 그거 2A였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A는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초점 2,0 초점 마이, 0이 될 거고 타원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겠지? 그때 A가 3이니까 여기가 얼마? 3,0 여기가 얼마? 마 3,0이 되지? 근데 B를 알아야 타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B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B죠? 그거 제곱 더하기 C 길이 제곱은 뭐랑 같아요? A 길이의 제곱이랑 똑같죠? 이 길이가 얼마야? 3. 여기 밑에 길이는 얼마야? 2.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9 빼기 4니까 여기 얼마? 루트 5. 따라서 B는 얼마? 루트 5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은 A의 제곱 9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5분의 Y의 제곱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쓰면 타원을 구하는 거야. 아이고 복잡해. 복잡하죠. 제가 두 문제 정도 적어드릴 테니까 너네들이 책에다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이. 기가 처음이지. 너 맨날 이렇게 늦어? 이번 주만 목요일도 늦어? 좋을 것 같아. 다음 주
그 지금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갈 수가 없죠. 그렇지. 목요일 날은 몇 시쯤 도착해? 같은 시간 도착해? 있지? 이래는 어떻게 되죠? 제가 그러면은 목요일 날 두 번을 하지 말고 영상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오늘 영상이랑 목요일 영상을 다 봐서 토요일 12시 반에 12시 반부터 3시까지 맞춰. 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과학. 금요일 금요일 혹시 3시 반 전에 시간 돼? 3시 반 전에. 그건 될 것 같아요. 몇 시? 제가 뭐야 그 6시 반에 스마트폰 있어요. 그전 타임까지 6시 반 전에 다 된다? 그러면은 3시 반에 와서 여기 수업 받고 나서 바로 옆방이 아니 3시 반 전에 와야 되니까 3시 반 전에 1시 반에 와서 3시 반에 나가고 전화 거지. 집 갔다 그래야 되잖아. 고통스럽다도 아니면은 목요일날 수업 듣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앞에 내용이랑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라 일단 근데 한번 이겨내봐. 들어왔으니까. 자, 두 가지만 기억하자. 타원에서는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a의 정체는 뭐였다? 여기 점. b의 정체는 어디였다? 여기 점. 오케이? 그럼 b라는 놈을 어떻게 구하냐? 타원에서 중요한 초점. 여기 두 개 점 있죠? 그 c랑 a를 알면 b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a, b, c만 잘 구분해내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그럼 여기 초점이라고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점은 누구를 얘기한 거야? c를 얘기한 거가 되겠지. 그래서 c는 얼마? 3. 거리의 합이 8이다? 거리의 합은 2a라 그랬는데? 지랄?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그냥 식만 보고 하게 되면은 a의 제곱에서 c제곱을 뺀 16 빼기 9가 얼마? b제곱 7이잖음. 됐습니까? 그럼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 a의 제곱 1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7분의 y의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얘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타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초점이 얼마? C인데 얘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거리의 합이 8이다. A가 4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 4가 된다.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랑 같다고? 여기 길이랑 같다고. 여기 길이랑. 그럼 여기 이 길이가 B잔씀. 여기 밑에 길이는 3이잔씀. 여기 빗변의 길이는 A랑 같으니까 4잔씀. 따라서 B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4의 제곱 16. B제곱은 얼마다? 7이다 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한 판 더. 4가 뭐다? C다. 거리의 합이 10이다. 얘가 2A니까 A는 얼마다? 6이다. 따라서 식으로 바로 가보게 되면 A의 제곱에서 C의 제곱을 빼면 B의 제곱이 20이다. 타원의 방정식은 A의 제곱 36분의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 20분의 Y제곱은 1이다 해서 이렇게 타원 구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근데 얘가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타원 그리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A가 6이니까 여기가 6 C가 4니까 여기가 4 근데 B의 길이는 어디죠? 여기죠? 근데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 길이랑 같다고. 얘가 6 여기 밑에가 4
이 길이가 b. 따라서 b제곱 더하기 16은 피타고라스에서 36. b제곱은 얼마? 20 해서 이렇게 하도 된다고. 됐지? 깨끗한 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포물선 공부했을 때 어떻게 생긴 포물선과 이렇게 생긴 포물선과 이렇게 생긴 포물선 이 두 가지로 공부했었죠. 근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 있었어? y는 x의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 그럼 지금 배운 모도 타원도 이렇게 가로로 넓적한 타원이 있잖아.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타원도 있을 수 있어요? y는 x에 대칭한 위로 홀쭉한 타원도 있을 수 있겠지. 맞니? 그럼 보게 되면 아까 얘네들의 초점은 여기 있었죠. 얘네들의 초점은 어디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맞아?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번 이렇게 볼게. 여기가 A였고 여기 위의 점이 B였지 않습니까? 그럼 가로로 널찍하다는 거는 누가 더 큰 거야? A가 B보다 큰 것을 얘기하는 거지. 맞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A고 똑같이 여기가 B가 될 텐데 위로 홀쭉하다는 거는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죠. B가 더 큰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는 요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었지. 여기 보라색 길이가 뭐였어? 긴 변 길이 A랑 같았죠. 그럼 얘는 y는 x를 뒤집었으니까 요렇게 될 건데 이번에는 이 긴 변이 뭐랑 같아야 돼? A랑 같을 수는 없죠. 당연히 뭐랑 같아야 됩니까? 여기가 B랑 같아야 되는 관계가 좀 뒤집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식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3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0분의 y의 제곱은 1인 타원이 있고 얘랑 20분의 x의 제곱과 36분의 y의 제곱은 1. 이 두 개의 타원이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타원을 한번 같이 그려보자 이거지. 그럼 얘는 x에다가 6 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6 넣어도 0이 되죠. 이건 y에다가 2루트 5를 넣으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루트 5를 넣어도 0이 되죠.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가로로 넓적한 타원이 되는 거고요. 그때 2루트 5의 제곱 그리고 초점을 몰라요. c의 제곱 그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6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초점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c제곱 더하기 2루트 5의 제곱 22 36이 돼야 되는 거니까 c제곱은 얼마? 16. 그러니까 c가 얼마? 4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게 되면 x에다가 0 넣으면 y가 6 또는 마육이죠. 그래서 0,6 마육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나야 될 거고 y에다가 0 넣으면 x는 2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세로 길이가 더 길지 않습?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아씨 이런 식으로 홀쭉해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초점은 이번에 어디 있어? 뒤집혔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 맞니? 그때 여기 6에 해당하는 길이는 어디랑 같아? 여기 빗변이랑 같아. 이 빗변이 6.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 C.
여기 길이는 얼마? 2루트 5잖습니다. 따라서 C제곱 더하기 2루트 5의 제곱 20은 36이니까 C제곱은 얼마? 16. 그러니까 C가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때의 초점은 뭐라고 써야 돼? 0,4 0,4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타원에서 옆으로 홀쭉하냐 위로 홀쭉하냐를 비교하는 방법은 A가 크냐 B가 크냐 이걸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B가 클 때는 위로 홀쭉. 따라서 초점도 Y축 위에 있습니다. A가 클 때는 옆으로 홀쭉. 그러니까 초점은 X축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됐습니까? 자, 24쪽에 21번. 하기 전에 쉬었다 합시다. 재원이는 지금 다른 학원